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푸틴과 트럼프가 회담을 했죠, 알래스카에서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푸틴이 트럼프한테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2020년 선거가 우편 투표로 인해 조작되었습니다. 트럼프가 푸틴한테 한 말이 아니고 푸틴이 트럼프한테 2020년 미국 대선이, 즉 바이든이 당선될 때 우편 투표로 인해서 조작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물론 이 얘기를 트럼프가 전한 겁니다. 트럼프가 기자들한테 푸틴을 만났더니 푸틴이 나한테 얘기하더라. 당신네 미국 2020년 선거 그 우편 투표로 조작된 거다.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바이든이 당선될 때만 이상하게 표수가 늘었다고, 득표수가. 바이든이 8,100만 표를 얻었다고. 그전에는 민주당 인사들이 당선될 때 오바마도 6,900만 표 정도. 근데 갑자기 1,몇백만 표가 늘었다고. 왜 늘었냐? 우편 투표를 이용해가지고서 표를 조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푸틴이 트럼프한테 인정을 했다는 거야. 그럼 푸틴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정보기관을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푸틴 자체가 정보기관 출신이잖아요. KGB. 그러니까 뭔가 지금 부정이 있었다는 것을 러시아도 알고 있고 트럼프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 오바마가 수장으로 있는 이 딥스테이트, 미국 민주당 세력들, 그 다음에 중국 CCP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뭔가 개입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부정선거 노래를 부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그랜드 뉴샴이 이렇게 썼습니다. 절대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편 투표에 관한 이 점에서는 옳습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이제 우편 투표라는 게 유권자 신분증을 위조해 가지고서 우편 투표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뉴샴이 그 뉴스를 듣고 나서 푸틴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푸틴이 그렇게 말할 줄 몰랐다. 하지만 푸틴이 말이 옳다. 그러니까 그랜드 뉴샴도 이 사람 누굽니까? 전번에 국제선거 감시단으로 모스탄과 같이 왔던, 지금 또 시펙 회의의 중심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잽싸게 올린 거지. 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의 부정선거는 사실로 이제 확인된 거예요.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라 부정선거예요, 미국은. 그리고 또 실제로 트럼프가 그렇게 밀어붙이는데도 불구하고 오바마가 아무 소리 안 해요. 꼼짝을 못 해요. 지금 수사한다고 그러고 기소한다고 그러고, 툴시 게버드가 또 지금 DNI 국장이잖아요. 저번에 또 툴시 게버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미국 민주당 세력들이 지금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전임 DNI 국장이 그걸 덮었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미국 민주당이 조용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생각하던 그런 어떤 선거의 공정성,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거기 생각하면 이 부정선거를 이해를 못 해요. 그래가지고 부정선거를 부정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 선거를 어떻게 옛날 부정선거 하면 어떤 거였어요? 그때는 관권선거라 해가지고서 이 표를 갖다 조작한다는 생각 상상도 못했고, 그때는 어떻게 했어? 그렇죠. 고무신 주고 막걸리 주고 그 다음에 돈 주고 그래가지고 나를 찍게 만드는 그런 어떤 부정. 그것도 물론 부정선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부정선거하고 다른 거야. 그때는 유권자들을 갖다가 뭐 돈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뭘 줘가지고서 표를 얻는 그런 부정선거였다면, 지금 이 얘기하는 미국의 부정선거는 이게 우편투표라고 하는 제도를 교묘하게 악용해가지고서 유권자 신분증을 위조해가지고서 유권자도 아닌 놈이 유권자처럼 해갖고서 표를 찍어가지고 우편 화면에 집어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짜표를 만들었다는 얘기지.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이게 지금 사건입니까? 근데 지금의 또 이 부정은 그거 말고도 어떻게 의심이 되는 거냐면, 해킹. 이번에도 자, 우리가 역해킹을 통해서 북한 해커가
지금 우리 정부 기관에 해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제가 방송에 드렸죠. 행안부, 외교부, 방첩사, 뭐 통신사 이런 데까지. 근데 행안부, 외교부 하는데 중앙선관위는 안 했다고요? 중앙선관위도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그걸 안 한 것처럼 뭐 슬쩍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발표가 있는데, 다른 발표에 의하면 중앙선관위도 해킹의 시도가 있었고 해킹 당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해킹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산을 조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A하고 B가 얻은 표를 갖다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지금의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 그 고무신 그 다음에 그 뭐 막걸리 사주고 그거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엄밀히 말하면 관권 선거고 부정은 부정이지만 그거는 부정하게 표를 얻는 걸 말하는 거고, 지금의 부정은 그런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가짜로 표를 갖다가 쑤셔 넣는 거야. 근데 가짜로 표를 쑤셔 넣는 게 오프라인으로 쑤셔 넣는 방법이 있고, 이게 우편 투표를 이용한 거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냥 해킹을 통해서 그냥 완전히 숫자를 바꿔버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정에 대한 의심을 하는 사람들 아직까지도 전혀 그럴 리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럴 수 있어요. 해킹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러시아의 해커가 노르웨이의 댐의 수문을 열어버렸다니까. 해킹으로 댐의 수문을.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모든 것이 이 전자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장점도 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수동식이 아니잖아요. 자동식이잖아. 전자식이잖아. 이 전자를 갖다 이 컴퓨터로 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컴퓨터를 갖다 해킹해가지고서 만약에 원격 조정이라는 거죠. 원격 조정. 원격 조정을 할 수 있다면 이건 뭐 어디는 침투 못 하겠습니까? 정말로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이 보안이라든가 우리가 역해킹이라든가 이런 해킹 기술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나라는 나라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해킹 조직을 만들고 관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걔들이 전 세계에서 여러 가지 기술을 빼다가 지들이 그걸 가지고 뭘 팔아먹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뭘 이용하기도 하고 악용하기도 하고, 아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한 같은 경우 이놈들이 이 비트코인 같은 거, 이 코인을 갖다가 몰래 훔쳐가지 않았나. 코인 해킹 많이 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거 가지고 지금 얘들이 먹고 사는 거 아닌가. 이상하게도 북한이 많은 지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어렵다는 말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잘 근거리 버틴단 말이야. 중국에서의 지원이 좀 있긴 하지만 옛날 같지 않고,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지금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뭐 돈을 좀 받는 모양인데, 글쎄 그것만 가지고 과연 북한이 저렇게 지탱을 할 수 있을까? 북한이 뭘 갖고 지탱을 해? 그래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놈들이 지금 뭔가 돈을 훔치고 뭐 기술을 훔치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훔친 것도 중국에 팔아먹고, 예를 들어서 또 비트코인 같은 거 또 이런 뭐 코인 훔쳐가지고서 현금화하고, 물론 마약 장사하겠지. 그런 어떤 이게 국가도 아니야 이게. 그럼 뭐 이게 범죄 집단이지 무슨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라고 하면 안 돼. 이놈들은 범죄 집단이야. 그냥 조폭들이야 쉽게 말하면. 그런데 다만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치 목에 힘주고 있는 건데, 그러나 이번에 확실히 쫄았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트럼프가 푸틴이 왔을 때도 보여줬는데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폭격기가 가지고 GBU-57 폭탄 털어뜨리고 이란에 폭격하는 거 보고서 확실히 지금 김정은이 쫄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푸틴이 트럼프한테 그 2020년 대선이 우편 투표에 의한 부정선거였다는 걸 얘기한 거야. 푸틴도 이제 그런 정보를 어디선가 이제 받았겠지. 근데 트럼프가 이제 푸틴이 그걸 인정하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뉴스함이 그걸 또 이제 지금 SNS에 올렸습니다. 하여튼 2020년 미국의 대선은 부정이었다는 것이 푸틴에 의해서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